안녕하세요. 오늘은 7월 5일 미국의 이제 독립기념일 다음 날입니다. 그래서 수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마치 월요일 같아요.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. 좀 뭐 이렇게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은 이제 토요일 날 골프 약속이 잡혀 있으면 진짜로 막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고,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그리고 한 화요일까지는 정말 기분이 안 좋습니다. 이게 좀 심해요. 어쨌거나 이제 수요일이니까 내일이면 점점 또 기분이 좋아지겠죠, 목요일 되면. 오늘은 말이죠, 제 전공, 완전히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, 한국에서 얼마 전에, 어제죠, 이제 뭐 아니 무너진 거는 이제 꽤 된 것 같은데, 어제 그 한 아파트에 이쪽에 이제 가운데 있는 주차장 같은 게 건물이 무너지는 그 사고가 있었고, GS건설에서 오늘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전체 대지를 다시 다 이제 부시고 새로 짓겠다. 뭐 결정 자체는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. 뭐 건설업을 계속 할 거면 그 무너진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일반 그 세대가 있는 부분들도 잘못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, 그래서 결정 자체는 뭐 몇천억이 드는 일이겠지만 건설업을 계속 할 거면 잘한 결정이다. 거기에 이제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좀 다치겠지만 어쨌든. 자,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,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,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. 일단은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은, 그게 이제 LH라는 곳에서 실말로 발주라 그러나요? 그거라고 이제 GS건설에서 수주를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한 거 아닙니까? 하던 중이었죠. 근데 지금 제가 이쪽 뉴욕에서 하고 있는 일이, 이해하시기 편하게 얘기하면 제가 LH에 속한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주 비슷해요. 물론 저는 이제 여기서 아파트를 하는 건 아니지만, 제가 이제 뉴욕에서 하고 있는 일 역할 자체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.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설계, 그 다음에 시공 회사, 그리고 지금 있는 이제 뉴욕에서 이제 LH 같은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비교해서 얘기하기가 아주 좋은 케이스다. 그래서 이 얘기는 뭐 재밌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뭐 할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. 일단은 제 이제 구독자까지는 아니라 제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에서 중에는 제분 되게 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뭐 건축 쪽의 전문가들이 많으시겠지만,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, 건축은 이제 설계라는 거에서부터 해서 완공까지 이렇게 하게 되죠. 설계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고,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도면이라는 걸 만듭니다. 도면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2차원으로 그린 도면뿐만 아니라 이제 시방서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,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건설회사가 비딩을 해서, 일반적으로는 이제 최저 입찰가죠. 그 입찰가로 그 프로젝트를 따면 그 건축가, 미국으로 이제 컨설턴트, 뭐 기계전기 다 포함한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도서에 따라서 건물을 지어서 완공하는 게 시공사의 역할이죠. 그거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, 과정은. 근데 이제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, 설계, 한국말에서는 건축가라는 그 설계 집단이 있고, 미국은 공사를 하는 기간에, 공사가 끝날 때까지 원 설계자가 계속 팔로우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. 이거는 뭐 사공사에서 좀 다르지만,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LH에서 발주한 이런 일종의 관공서 프로젝트는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원 설계자가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테크니컬한 문제를 조언하고 해결하는데 어떤 기준점을 제시합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영어로는 샵 드로잉이라고 하는데, 현장이, 이따가 좀 말하겠지만, 현장이 건축가가 그려진 도면만 갖고 공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.
그 자료를 가지고 시공사가 샵 도면이라고 얘기하는, 한국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네요. 현장 설계 도면, 하여튼 그 도면을 만들어내고, 거기에 이제 훨씬 더 디테일한 정보가 있죠. 공사를 직접 해야 되니까. 그거에 이제 승인까지도 원 설계자가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도면과, 그 승인된 도면과 도면대로 건설 현장이 지어지고 있는지, 그거를 제3자 입장에서 검증하는 거를 미국에서는 인스펙터라 하고, 한국은 그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감리자라고 하죠. 가장 큰 차이점은, 한국은 대형 공사인 경우에, 건공사인 경우에 아까 말한 그 원설계자가, 이제 미국은 원설계자가 공사 현장에도 계속 인발부를 해서 어떤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. 근데 한국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도 원설계자가 공사 현장에 인발부되는 게 법으로 안 된다.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날 때도 그렇게 됐었고, 그 이유는 이제 가장 말로는, 가장 큰 거는 원설계자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 뭐 꿍짝짝 한다. 다른 사람, 다른 회사에서 현장 관리를 해야 원설계자가 잘못한 거를 끄집어내고, 뭐 그럴 수 있을까. 원설계자는 자기가 잘못한 거를 자기가 알아서 뭐 이제 끄집어내기가 참 그럴 테니까, 불편할 테니까. 취지는, 한국에서 말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만 속사정은 나눠 먹기 때문에 그런다. 원설계자가 건설 현장에서 끝까지 팔로우하는 것은 전 세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. 당연하죠. 내가 설계를 했으면 공사 현장에서 내가 설계한 대로 일행이 쭉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가 원설계자가 계속 팔로우하는 게 맞죠. 근데 한국은 그거를 원설계자 손을 떼고 다른 감리회사가 인발부가 돼서 일을 마무리하고, 일을 계속 팔로우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까 말한 대로 겉으로 본 취지는 원설계자와 다르게 다른 사람이 그 도서를 검토하고 뭐 해야 된다, 뭐 이런 거지만, 속사정은 밖으로 나눠 먹기다. 어쨌든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예전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설명을 해볼게요. 예전에 그 오바마가 대통령을 할 때 어떤 회의 시간에 그 오바마가 이렇게 미국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옆에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었던 사진 막 한국에서 보도됐던 거 기억나십니까? 대통령인데 그 탁자의 중심에는 어떤, 그때 국방부 장관이었나요? 누구였나요? 누가 앉아있고 대통령은 옆에 앉아있었습니다. 쭈그러져서. 왜 그랬을까요? 그 회의는 가운데 앉아있던 사람,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었던 뭐 CIA 국장이었던, 그건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사람이 그 회의를 리드하게 되어 있는 회의라 그렇습니다. 그건 누가 대통령이 아니라 누가 와도 그 가운데서 그 회의를 리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. 자, 제가 한국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원인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. 이게 제가 좀 편집을 할 줄 알면은 이쯤에서 이렇게 음악이 나와서 짜잔 뭐 이런 음악이 나오고 답을 얘기하는데, 아직 편집을 아직 전혀 할지도 모르고 편집에 뭐 시간을 쓰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, 어쨌든 두 가지인데, 하나는 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이해와 존경이 없다. 없다라기 좀 그렇고, 좀 하여튼 입이 좀 약하다. 두 번째는 엔지니어링 웍을 존경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약하다. 이거는 나중에 제가 미국에 이런 사람은 꼭 이민을 와야 된다라는 회에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.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엔지니어링 잡을 하는 사람,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구조 기술사, 아니면 뭐 구조, 아니면 뭐 기계 기술사, 뭐 전기 기술사, 이런 사람들이 한국만큼 대우를 못 받는 나라는 없어요. 선진국에서 다른 직종에 비해서. 자, 권한과 책임 얘기는 뭐냐면, 아까 그 오바마 그 꺼내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과 책임은 이제 도서나 이런 거는 다 있어요. 다 있는데 권한과 책임 자체가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그 역할에 대해서 사람들이 존경을 안 해주면 사회가 이제 개판이 되기 시작합니다. 요새 뭐 물론 그런 게 옛날에도 있었겠지만 요새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가고 그게 더 많이 알려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,
또 감사원이나 검찰이 이런 데에 고유의 권한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데서 막 힘센 사람이 와갖고 다 휘젓고 다니면 그쪽 권한과 책임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밖에 있는 사람이 다 조정을 해버리면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죠. 뭐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요새 이렇게 더 심한지 아니면 뭐 비슷한데 보도가 더 많이 이렇게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제 말의 취지는 뭐냐면 현장에서 미국도 얼마 전에 그 맨하탄에서 오래된 주차장이 한번 이렇게 무너져 갖고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. 그러니까 미국도 물론 오래된 건물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 있습니다. 옛날에 뭐 다리도 무너져 봤고. 근데 지금처럼 이런 LH라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? 정부 조직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짓는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는 와중에 무너진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죠. 그리고 미국 같으면 그런 일 당하면 아마 거의 회사 문 닫아야 될 겁니다. 그 소송 그건 감당 못하죠. 근데 어떻게 한국의 어떤 LH라는 회사가 개입이 하고 그 다음에 GS라는 그런 대기업이 같이 인발부가 돼서 한 프로젝트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냐. 아까 말한 그 이제 설계사가 도면을 만들면 그 도면을 갖고 시공사가 일을 하게 되는데 뉴스를 보니 자 물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벌어진 일에 대해서 참여자 전체를 이렇게 다 책임을 묶어야 되니까 뭐 그렇게 그런 쪽으로 더 디테일하게 봤을 수도 있지만 자 도면상에 철근이 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? 현장에서 철근을 더 뺐다는 얘기죠. 더 뺐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강도가 정해진 강도가 안 나왔다는 얘기를 했고, 그 다음에 1층에 그 이제 주차장 슬라브 위에다가 토사를 쌓아서 뭐 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토사를 더 쌌다 설계보다. 자 그러면 설계자부터 시공자 감리자까지 모두 다 책임을 지게 만들 수가 있죠. 다 잘못된 거죠.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하니까. 근데 제가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거는 설계에서 도면에서부터 건물의 안전과 직결된 철근이 빠져 있다. 그 다음에 현장에서 그 도면대로 공사를 안 하고 거기서 철근이 빠졌는데 그대로 공사가 진행이 됐다.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느냐. 그죠? 말이 안 되는 얘기죠? 자, 실수로 설계사무소에서 누군가 그린 사람이 실수로 이제 경력이 짧아서 빠졌다고 칩시다. 그러면 그게 현장에서 아까 말한 시공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디테일한 샵 드로잉이라는 거를 그려서 제출하게 되거든요. 그 과정에서 그 오류가 안 잡힐 수가 없어요. 왜냐면 그거를 그리는 사람도 현장에서 공사를 한 사람이 그리는 사람도 그 건축 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고, 그거를 만약에 리뷰를 원 설계자가 제대로 했다면 시공사가 퀘스천 마크를 당연히 날렸어야 됐겠죠. 이거 이상하다 뭔가. 원 설계자가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도면을 수정을 했을 겁니다. 뭐 제가 지금 일하는 현장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요, 실제로.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지어지기 전에 발견이 돼서 그게 뭐 누구의 잘못이냐 뭐 따질 거 따지고, 그러면 이제 시공사가 뭐 설계 변경을 하든 클레임을 하든 돈을 더 받던 뭐 여러 가지 지지고 볶고를 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현장에 그게 적용이 될 때는 문제가 없는 게 적용이 돼야 되죠. 원설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. 근데 그게 안 되고 원설계 문제가 있었고 거기다가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도면보다도 더 철근을 뺐는데 콘크리트를 쳤다. 그 얘기는 뭐냐? 현장에서 그 철근의 간격이라든가 그게 원 설계대로 돼 있는지, 그러니까 도면과 일치하는지를 감리자가 베리피케이션을 해야 콘크리트를 캐스트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콘크리트를 부어버린 거죠. 뭐 자기네들 경험상 이 정도는 문제 없다 뭐 이러면서 부었겠죠.
그 다음에 콘크리트도 다 이 정해진 강도가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지금 측정을 해도 정해진 강도보다 낮다. 보통은 정해진 강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막 높게 나오기도 하는데, 그러니까 콘크리트도 정해진 강도를 무시하고 그냥 진행이 된 겁니다. 제가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그게 무시가 되고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느냐. 네? 그게 아까 말한 권한과 책임. 제가 예전에 그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을 정할 때 그때 이제 건설 회사에서 인턴을 했었고요. 그 큰 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거기 이제 저는 이제 시공사에 어떻게 보면 그 막내 기사로 여름에 인턴을 짧게 한 거고, 거기 이제 감리사하고 다 있었죠. 컸으니까 책임감리라고 하는데 상류감리가 다 있었습니다. 벌써 근데 10 몇 분이 지나가네요. 자, 그래서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, 이게 지금 제 이게 관점이었고, 이게 1편이고요 내일 이어서 더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너무 길면 당연히 보지도 않을 거고, 대부분 한 30초 정도만 보고 뭐 할 것 같은데, 어쨌든 그래서 내일은 그 이후의 얘기, 그 다음에 제 경험을 좀 더 섞어서 얘기를 더 진행해 볼게요. 고맙습니다.